안녕하십니까. 치과 마일스톤즈 원장 장원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철 치료를 한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 실제로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실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원인, 해결, 예방이 뭐 다른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원인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서 다시 해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보철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보철은 치료 후에 나타나는 컴플리케이션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스크류 루즈닝이나 아니면은 뭐 어버트먼트가 파절된다든지 픽스처가 파절된다든지 아니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긴다든지 어떤 그런 반응이 좀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고정성 보철, 우리가 보통 이제 크라운을 씌운다든지 하는 자연치아에서의 보철 수복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임플란트도 크라운에 해당하는 부분, 어버트먼트 위에 해당하는 크라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연치에서의 보철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완전히 동떨어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슷한 관점으로 이런 눈으로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하면 되겠구나 하는 관점으로 선생님들이 보시면 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픽스드 보철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크라운,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통 크라운 앤 브릿지라고 말하는 거는 공식 텀으로는 픽스드 파셜 덴처입니다. 그래서 부분 보철물인데 고정성, 픽스드. 그래서 우리가 크라운 혹은 브릿지라고 말하는 것은 FPB, 그래서 픽스드 파셜 덴처죠.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은 브릿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좀 구별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브릿지라고 하면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다리잖아요, 다리. 그러면 양쪽에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치아가 하나 결손된 상태에서 앞에 치아, 뒤에 치아, 어버트먼트, 지대줄을 이용해서 보철물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브릿지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픽스 파셜 덴처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치아를 발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11번, 21번 치아, 양쪽 두 개 치아를 우리가 붙여서 보철물을 한다. 그럴 때는 이거는 브릿지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스플린팅이라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플린트는 각각의 지대치를 연결한 거를 우리가 스플린트라고 말하는 거고, 브릿지라는 거는 중간에 치아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라운과 픽스 파셜 덴처의 치료 후의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굿 에이크가 쓴 리터러처 리뷰 논문을 우리가 보통 가장 이제 기본으로 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에서는 결론이 뭐냐면 당연히 싱글 크라운보다는 픽스 파셜 덴처, 여러 개의 치아가 어버트먼트가 있는 브릿지의 경우에 치료 후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싱글 크라운인 경우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길까?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봤더니 치료하고 나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크라운 자연치아에서 크라운을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환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혹은 뭐 1년, 2년, 몇 년 후에 치아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치근단 염증이 생기고 신경치료하는 경우, 그게 이제 가장 많은 경우고요. 실제로 가장 많은 경우라고 해서 20%, 30%가 해당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포셀린 프랙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예전에는 골드 크라운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골드 크라운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동양에서는 골드 크라운을 많이 썼지만 서양 사람들은 골드 크라운을 별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골드 크라운의 비율이 많이 적기 때문에 PFM을 더 많이 썼죠. 그래서 포셀린이 파절되거나 포셀린이 치핑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빈도는 한 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리텐션의 문제죠.
크라운을 씌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라운이 탈락돼서 다시 와서 우리가 다시 시멘트를 하고 또 탈락하고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도 한 2%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잇몸에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충치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비율들이 있는데 이거는 1% 범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그다음 포셀린이 파절되는 거, 그다음에 리텐션이 잘 안 되는 거.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주된 문제가 되겠죠.